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데이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 E8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E8가 상장된 지는 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이어서 뭐 스타트업이죠 사실. 그래서 좀 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을 했습니다. 왜냐면 우리 E8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좀 많이 특별하죠. 지금 우리 E8는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레벨 3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. 자, 그래서 아마 초반부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기술력을 보고 나서 정말 이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 하면서 많이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, 지금 가장 최근까지의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뭐 좀 유의미한 이런 뭐 주가의 움직임, 그러니까 즉 뭐 수익성이죠, 이런 부분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, 저와 같이 2024년도 우리 E8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같이 한번 좀 볼 거예요. 왜냐면 우리 E8 대표님께서 상장 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. 2024년도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. 근데 얼마 전에 24년도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그래서 이제 2분기와 3분기와 4분기가 남았습니다. 그래도 이 기술력만큼은 정말 좀 확실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아까 이 레벨 3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 레벨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, 우선 여러분 레벨 0 같은 경우에는요, 완전히 그냥 기초 단계예요. 뭐 단순히 이 물리적인 객체를 좀 시각화하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요 정도의 기술 수준이고, 레벨 0에서 레벨 1로 만약에 레벨업이 됐다. 그럼 만약에 레벨 1은요, 이 물리적 객체를요, 시각화를 제가 아까 하고 나서 그게 레벨 0이었잖아요.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좀 반영을 해요. 반영을. 그게 이제 레벨 1입니다. 그리고 레벨 2가 이 데이터들의 흐름을 통해서 이 물리적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요. 근데 여러분들, 사실 이 레벨 2 단계까지만 오더라도 상당한 기술력이다 라고 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, 레벨 3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, 레벨 3는 이 자율적 의사결정과 실행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 점점점 이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단계예요.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집약체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레벨 2와 3의 차이점인데, 우리 E8 같은 경우엔 자율성이 있는 레벨 3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우리 E8 같은 경우에 올해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2월 초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, 지금까지 이 연간 실적을 놓고 보시면요,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직까지 흑자로 전환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해주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24년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, 우리 1분기 실적을 미뤄 보았을 때 사실 다가오는 2분기와 3분기 실적도 흑자로 전환을 하는 데는 좀 힘들진 않을까. 그래서 사실 가장 한 연말쯤 4분기 때쯤 되어야만 그게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,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건요, 우리 E8의 지금 현재 수주 상황을 보시면 수주 총액과 수주 잔고가 이렇게 있는데, 수주 총액은 말 그대로 수주를 받은 금액에서 내가 이제 수주를 얼마만큼 실제로 내가 돈을 얼마만큼 받았냐, 그걸 뺀 게 이제 수주 잔고겠죠. 그래서 남아있는 수주 잔고를 보시면 이 단위가 1,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약 70억 원 정도 남아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. 보시면 수주 잔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당사 및 고객사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사항으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일단은 이 수주 잔고가 한 70억 원가량, 그러니까 E8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70억 원 정도 남아있다. 근데 기간은 몰라요.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은 모른다. 그래도 만약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이 수주 잔고 측의 좀 변화를 우리가 좀 본다면, 정말 다가오는 3분기와 4분기 때 어느 정도 좀 진짜 흑자로 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가능성을 유출을 할 수 있는 사실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우리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글로벌적인 지금 이 성장세가
엄청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쪽 미국이죠. 이쪽이 미국 쪽이 약 34%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이 패스트 그로잉 마켓이라 해가지고 요쪽 대한민국이 포함된 뭐 동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시장 자료조사 기관의 리서치 자료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이 글로벌 디지털 트윈 마켓,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의 이 글로벌적인 시장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보시면 168억 달러죠. 168억 달러. 그러니까 23년도의 마켓 사이즈는 이 168억 달러를 환산해보면 약 23조 정도 나오네요. 23조 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다. 근데 24년은 더 크고요. 25년은 더 커지겠죠. 그리고 요 부분이 피자같이 원통형 그래프로, 원형 그래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점유율이 가장 큰 부분이 제조업 부분이고요. 그 다음이 자동차랑 운송 분야, 그리고 헬스케어와 생명과학 분야, 그 다음 에너지랑 유틸리티 쪽, 그 다음 항공 우주 쪽, 그리고 통신,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많이 좀 접목을 시킨다,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요거 방금까지 우리가 보셨던 이 리서치 자료조사 기관 센터 요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, 2024년도의 시장 규모 가치가 249억 달러래요. 249억 달러가 얼마냐면 249억 달러 약 34조 원이네요. 34조 원. 그러니까 2024년도엔 34조 원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2030년엔 1558억 달러. 이게 211조 원이네. 215조 원, 215조 원 규모.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. 약 6년 동안 거의 뭐 6배, 7배 정도 시장 캐파가 커질 것이다.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어떠한 산업군을 우리가 평가할 때 있잖아요. 그때는 이 시장의 캐파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성장률입니다. 그래서 202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CAGR이라 해서 연평균 성장률의 영어 약자거든요. 매년 35%씩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일 것이다.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데이터를 추정한 기준 연도는요. 2023년인데 자, 실제 데이터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전망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는 팩트죠. 이미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요건 팩트입니다. 그리고 예측은 202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한 거 보고서는 올해 2월 달에 업데이트가 된 보고서 자료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요. 너무 과거 차트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. 가장 최근의 이 주가 흐름 보시면 지금 현재 딱 이쪽 구간 근처에서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한 5거래일 연속 동안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가 요날 좀 슈팅이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이 11선과 21선 그동안 좀 이탈해 있었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주는 데 성공을 했어요. 근데 그렇지만 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좀 저항에 막혔었던 구간입니다. 요쪽 구간이 계속해서 저항에 밀렸었는데 요 구간에서 요때도 마찬가지로 저항에 좀 막혔다. 그리고 요 구간이 과거에는 좀 굉장히 중요했던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그런 라인이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EAT에 좀 굉장히 중요한 가격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딱 그 구간에서 일단은 저항에 밀리고 있다. 그래서 요때도 저항에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고요. 그리고 오늘 장도요. 이 종가 기준으로 약 3%가량 빠지면서 좀 주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건 요 과거에 바로 직전 과거에 요 근처 지지를 받았던 근처에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아랫꼬리가 달리는, 그러니까 즉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종가로 너무나 다행히도 이 11선 이탈하진 않았어요. 다시 한번 11선 위로는 말아 올려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요 가장 최근 근처에 요쪽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현재 주가 레벨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요 근처에선 지지를 받아주는지 요 여부를 일단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